사회보장국이 생활보조금 SSI 수급자의 신고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금융계좌까지 직접 조회를 하는 등 자격검증을 강화합니다. 해외 체류 여부 확인에 이어 수급자격 검증 강화의 연장선입니다. 연방정부가 귀화 이민자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시민권 취소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올 초 29건에 이어 지난 한 달 새 10건을 추가했습니다. 법무부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2025 회계연도 한국 국적자의 영주권이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분기부터 취득자 수가 급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가 주장했던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마이키 셰릴 주지사는 차량국 소프트웨어의 오류 때문에 6,000명이 넘는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스냅 수혜자에 대한 근로요건 강화 규정이 시행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뉴욕시에서 2만 명이 넘는 시민이 혜택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사회보장국이 생활보조금 SSI 신청자와 수급자의 신고 내용과는 관계없이 금융계좌를 직접 조회하는 등 자격검증을 강화하는데요. 해외 체류 여부 확인에 이어 수급 자격 검증 강화의 연장선입니다. 사회보장국은 어제 생활보조금 신청자가 신고한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의 금융계좌를 면밀하게 재심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미신고 자산을 사전에 확인해 부적절한 지급을 막기 위한 조치란 설명입니다. 이 같은 검증은 금융기관 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올해 5월부터 신규 승인 신청자에게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보 조회는 신고된 계좌 잔액을 금융기관 자료와 대조하고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인근 금융기관을 검색해 신고되지 않은 계좌까지 찾아내는 시스템입니다. 사회보장국은 한 차례 자격심사에서 개인별로 최대 10건의 지역 기반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청자가 신고한 계좌를 중심으로 자산을 확인했다면 이젠 금융기관 자료를 직접 대조해 미신고 계좌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이 강화된 것입니다. 사회보장국은 자산 기준을 초과한 금융자산이 SSI 지급 오류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진 신고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지급 전에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SI는 개인 $2,000, 부부 $3,000 이하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차량 한 대, 생활용품, 일정 금액 이하의 생명보험, 장례 관련 자금, 자영업용 재산, 패스계좌, $10만 이하의 에이블 계좌 등은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이어지고 있는 수급 자격 검증 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사회보장국은 DHS의 출입국 기록을 활용해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SSI 수급자의 해외 체류 여부도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정부가 귀화 이민자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시민권 취소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올 초 29건에 이어 지난 한 달 새 10건을 추가했는데요. 법무부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이 목표라고 밝혀 이민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지난 20일 최근 한 달 동안에만 귀화 시민자 10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은 아동성범죄, 마약 밀매, 의료사기 등 중대한 범죄 사실을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했다며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피소된 이들의 출신국은 멕시코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쿠바, 파키스탄, 페루, 폴란드 출신이 각각 1명씩입니다. 현재 국토안보부는 이민법에 의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중요 사실을 은폐 및 고의적 허위 진술이 확인된 경우 도덕성 등의 귀화 요건을 애초에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 해당하면 귀화 이민자의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귀화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면 시민권을 유지할 권리를 잃게 된다며 이번 사례는 마약 밀매범, 아동성 범죄자, 각종 사기범 등이 미국 이민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대행도 이번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권 박탈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소장에 담긴 내용은 혐의에 불과하며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이미 29건의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시민권 박탈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늘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규진입니다. 2025 회계연도 한국 국적자의 영주권이 10% 넘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분기부터 취득자 수가 급감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통계국이 최근 공개한 분기별 합법 이민, 신분조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는 총 13,3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 14,810명보다 10.1%, 약 1,500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보고서를 세부 분석해보면 행정부가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영주권 취득자 수의 향방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인 2025 회계연도 1분기에는 한국 국적자 2,900명이 영주권을 취득해 전년 동기 대비 12.8%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 4분기에는 1,440명에 그쳐 직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 12,209명보다 15.1%나 급감했습니다. 이 같은 한인 영주권 취득자 감소율은 미국 전체 영주권 취득자 감소 추세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2025 회계연도 미국 내 전체 영주권 취득자 수는 약 132만 명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하는 데 그쳤으나 한인 감소율은 이보다 무려 3.7배나 높았습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볼 때 한인 영주권 취득자 수는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2023 회계연도 마이너스 3.7%, 2024 회계연도 마이너스 3.9% 등 5% 미만의 감소율을 보였던 반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해 감소폭이 두 자릿수로 급격하게 확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가 주장해온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차량국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6천 명이 넘는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키 셰릴 주지사는 어제 뉴저지주 차량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소프트웨어 오류로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자신이 미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표기한 약 6,600명이 유권자로 등록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이들은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신청하면서 키패드로 시민권자인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지만 시스템은 이들을 유권자로 등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오류 탓에 유권자로 신규 등록된 이들 중 실제 투표를 한 이들은 400명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셰릴 주지사는 전했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잘못 등록된 사람을 명부에서 삭제하고 시스템 운영업체 교체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X에 글을 올려 셰릴 주지사의 이날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멀린 장관은 이 일은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라며 단 한 표의 불법 투표로 미국 시민 한 사람의 표가 무효화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멀린 장관은 다만 뉴저지의 비시민권자가 최대 35,152명 유권자로 등록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DHS 자체 조사 결과에서 나온 수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DHS는 캘리포니아주 19만 832명, 뉴저지주 35,152명, 네바다주 15,903명, 펜실베니아주 14,576명 등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가 등록된 게 자체 확인됐다며 이들 주 국무장관의 관련 사실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6일 대국민 연설에서 자신이 재선에 실패한 지난 2020년 대선에 중국이 광범위하게 개입,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해당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이민법원에서 재판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추방 명령이 불과 한 달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추방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도입한 메가마스터 심리가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단체 BKLG.org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뉴욕시 이민법원에서 궐석 재판을 이유로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는 총 4,4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월 시행에 들어간 메가마스터 심리 이후 무려 103.2%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민당국의 강제 추방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뉴저지주 뉴악 이민법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이곳에서 궐석 재판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는 1,827명으로 전월 810명 대비 125.6%나 폭증했습니다.
전국 주요 23개 이민법원의 지난달 궐석재판 추방명령 건수도 총 53,808건으로 전월 대비 55.0% 증가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지난 6월 전국 이민법원에 전격 도입된 메가마스터 심리는 판사 1명이 한자리에서 하루 100명 이상을 무더기로 심리하는 제도입니다. 참석을 하지 않은 이민자에게는 즉석에 궐석재판 추방명령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재판 일정이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서 날짜를 미처 알지 못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민자들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가마스터 심리가 이민자들의 재판 불출석을 유도해 궐석재판 추방명령을 남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스냅 수혜자에 대한 근로요건 강화 규정이 시행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뉴욕시에서 2만 명이 넘는 시민이 혜택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사회복지국은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근로요건 강화 규정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1개월간 2만 2천 명 이상이 스냅 수혜 자격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뉴욕시 전체 푸드스탬프 수혜자 170만 명 가운데 약 1.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수혜 자격 박탈 대상은 남성이 70%로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론 브루클린이 42%, 브롱스 26%로 나타났습니다. 에린 달튼 사회복지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근로요건 강화 규정이 뉴욕시에 처음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의 자격 상실이 우려된다며 식량 지원을 받는데 불필요한 근로요건을 극복하는 능력이 수혜의 조건이 돼선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강화된 근로요건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 즉 18에서 64세 연령층으로 14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며 근로활동이 가능한 자들은 주당 최소 20시간, 월 최소 80시간 근로활동을 하거나 직업교육 이수,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근로요건을 입증받아야 푸드스탬프를 끊기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팬데믹 이후 축소했던 세금 징수 활동을 정상화하면서 세금 유치권 설정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국세청의 통지서를 받으면 적극적인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전국에서 발송된 연방세금 유치권 통지서는 21만 4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9%, 2022 회계연도 대비 36%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은행 등 제3자에게 발송한 압류 통지 건수도 2024년 31만 3,792건에서 2025년 33만 9,137건으로 늘었습니다. 세금 유치권은 체납자의 부동산과 예금, 투자 자산, 사업체 등에 대해 정부가 우선 채권을 확보하는 법적 조치로 유치권이 설정되면 공개 기록으로 남아 금융기관과 고용주 등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유치권은 많은 사람에게 사실상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이 IRS를 최우선 채권자로 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설정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재융자, 사업자 대출이 어려워지고 채용이나 재직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용주가 신원조회 과정에서 세금 유치권을 발견하면 채용을 꺼릴 수 있으며 정부 기관이나 금융업계, 보안 인가가 필요한 직종에서는 재직 중인 직원이 해고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IRS는 유치권 설정 전 여러 차례 체납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체납액이 5만 달러 이하이고 세금 신고를 모두 마쳤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가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되면 절충 합의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IRS 통지서를 방치할수록 해결 방법이 줄어든다며 체납 사실을 확인하면 가능한 한 빨리 IRS와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계 최대 비만 치료제 제약사 간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가 자사 제품보다 효능이 뛰어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는 어제 뉴저지 연방법원에 일라이 릴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문제 광고 연구 중단, 시정 광고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GLP-1 계열 비만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와 오젬픽을 앞세워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젯바운드와 마운자로를 출시하며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일라이 릴리가 고용량 젯바운드와 저용량 위고비의 임상 결과를 비교해 젯바운드가 체중 감량에 더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내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FDA가 고용량 위고비를 승인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오래된 임상시험 결과를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용량 차이는 작은 글씨로만 표시해 소비자가 알아보기가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성명을 통해 사람들은 건강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미국인들이 치료 선택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라이 릴리는 이번 소송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광고에 활용한 임상시험 결과는 약물을 비교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제품의 우수성으로 경쟁하기보다 릴리가 임상 결과를 알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국 여권의 북한 여행 제한을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미국 시민과 국적자가 체포되거나 장기 구금돼 신체적인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겪을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 승인을 받지 않은 미국 여권은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에 머무는 것은 물론 북한을 경유하는 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한은 국무장관이 별도로 철회하거나 다시 연장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말까지 유지됩니다. 예외적으로 전문 언론인의 취재와 적십자사의 공식 활동, 중대적 인도주의적 사유 등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여행에는 특별 승인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한 방문도 사안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특별 승인은 통상 1년 안에 한 차례 왕복하는 조건으로 발급됩니다. 한국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미국 내 재외동포 한글학교에 교과서와 교재 18만 5천 권을 보급합니다. 지난해 보급량 17만 9천 권보다 6천 권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15만 6천 권은 지난 3월 한글학교 등에 배송됐으며 나머지 2만 9천 권은 오는 10월까지 배송할 예정입니다. 미취학 아동을 위한 재외동포 유아용 한국어 교재도 새롭게 보급합니다. 기존 교재가 주로 초등학생 이상 수준에 맞춰 개발된 데 따라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교재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올해 재외동포 유아용 한국어 교재는 총 4만 3천 권이 보급될 예정이며 이 중 2만 1천 권이 미국에 배포됩니다. 어제 공개한 헨리 여권 지수 20주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88개국의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만으로 입국할 수 있어 192개국 방문이 가능한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과 아랍에미리트도 한국과 공동 2위입니다. 이 지수가 처음 개발된 2006년과 비교할 때 한국은 73개 국가가 추가됐습니다. 미국은 180개국으로 10위에 올랐습니다. 2006년엔 1위였다가 20년 만에 10위까지 하락했습니다. 공동 순위를 포함하면 미국보다 상위인 국가가 36개국으로 사실상 순위는 37입니다. 미국의 경우 상위권에 있는 다른 서방 선진국들과 달리 중국에 비자 없이 입국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순위 하락의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지수 최하위는 22개국의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북한은 35개국 97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버논힐스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남성이 학교 총격과 폭탄 테러 등을 암시하는 SNS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버논힐스 경찰국은 21일 26세 한인 강모 씨를 허위 테러 위협 혐의 2건으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특정 기관과 개인을 겨냥한 위협성 게시물을 SNS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시물엔 버논힐스 고교와 대형 교회인 윌로우 크릭 교회 등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강 씨가 실제로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나 능력은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의 가족 등 여러 명이 게시물을 보고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한 가운데 습도가 내려가면서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